삼성의 캐대언? 이런 그런 국위 선양을 위해 나도 합류할 수밖에 없잖아.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철가는 기점으로 바로 어제 삼성의 언팩이 진행되었고 삼성의 하반기 플래그십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개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삼성 폴더블 출시도 꽤 오래되었더라고요. 삼성에서 첫 번째 폴더블을 2019년 출시 후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제품은 7세대 제품 1, 2, 3, 4, 5, 6, 7. 다시 보니까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과 감성으로 인기 있는 갤럭시 Z 플립 7 언박싱과 첫인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이제 루머에서 봤을 때 삼성의 엑시노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이번 플립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외부 디자인 보고 나름 감성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박스를 받았을 때 이번에 박스 디자인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대여폰은 이런 이제 스티커가 안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고 구성품은 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오, 이번에 대여받은 건 블루 색상이네요. 이번에 삼성에서 플립이나 폴드나 모두 다 블루를 메인 컬러처럼 밀더라고요. 이런 구성품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설마 케이블이 또 달라진 건 없죠? 네, 이렇게 있고 플립 7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쟤는 뭐 구성품이 진짜 단촐해요. 자, 요 테이프도 좀 바뀌었다. 원래 얘가 디스플레이 전체에 부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테두리만 부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떼어낼 때 느낌도 완전 달라졌어요. 커버 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뜯는데 뜯자마자 첫인상은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잖아요. 플립 6랑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플립 6랑 한번 같이 볼까? 지금 왼쪽이 플립 6, 오른쪽이 플립 7이거든요. 근데 요런 힌지 쪽 베젤의 차이가 있는데요. 플립 6는 힌지 쪽이 좀 두껍고요. 플립 7은 힌지 쪽도 얇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링도 달라졌어요. 6는 외관 디자인이랑 카메라 링 색깔을 요거를 맞췄고요. 7은 바디 컬러랑 이번에는 안 맞췄네요. 또 이제 접었을 때 두께, 사실 접었을 때 두께가 좀 크게 달라졌어요. 딱 봐도 플립 6가 조금 더 크고 플립 7으로 오면서 1.2mm 더 얇아졌습니다. 이쪽도 더 얇아진 것 같아요. 힌지 쪽에도 가장 두꺼운 부분, 힌지 쪽도 많이 얇아졌어요. 다른 데보다 힌지 얇아진 게 훨씬 크게 체감됩니다. 유심 넣는 슬롯도 동일하고 뒷판도 크게 다른 점 없이 모두 동일하고 그나마 이제 이쪽 여기도 뒷부분이 많이 얇아졌어요. 버튼도 지문 인식이랑 볼륨 업다운은 동일하고요. 여기 구멍이 하나 추가됐네요. 이게 새로운 마이크일까요? 갤럭시도 S25 시리즈로 오면서 AI로 소음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번 플립 7도 새롭게 같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 녹음 품질을 위해서 마이크가 한 개 더 추가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에어 벤트일 수도 있고요. 하단도 조금 달라졌네요. 안테나띠 위치가 마이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적인 통일감으로 보자면 플립 6가 더 좋기는 해요. 양쪽에 대칭형으로 이제 안테나띠가 있거든요. 근데 플립 7은 안테나띠가 2개에서 1개로 줄었지만 약간 애매하게 중앙에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펼쳤을 때도 볼까요? 펼쳤을 때 두께. 펼쳤을 땐 분명히 이게 얇아지긴 했거든요. 플립 6보다 0.4mm 정도 얇아졌는데 체감상 두께는 이게 분명 얇아지긴 얇아졌거든요. 근데 엄청 체감될 정도는 아닙니다. 기본 보호 필름도 달라졌어요. 기본 보호 필름이 6는 물방울 노치처럼 이렇게 카메라 홀 쪽에 파져 있었거든요. 근데 플립 7은 완전히 덮도록 내부 보호 필름도 달라졌습니다. 수화부 그릴도 달라졌다. 여기는 구멍 4개가 총총총 뚫려 있었잖아요. 일자형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됐네요. 이런 세세한 디테일도 좋아요. 무게 볼까요? 실측 무게 봅시다. 190.8g. 얘는 187.9g. 실제 스펙으로는 1g 더 무거워졌고 실측 무게로는 대략 한 2g, 3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색상은 코랄 레드, 블루 섀도우, 제트 블랙 3가지 컬러로 출시했습니다. 다음 아주 크게 바뀐 부분, 저도 플립 7에서 이것 때문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플렉스 윈도우가 이번에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플립이 최초는 아닙니다. 모토로라의 레이저 50 울트라인가? 거기서 미리 적용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 모토로라 레이저가 주류는 아니라서 풀 디스플레이를 플립에서 보는 게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근데 요 피님도 지금 딱 봤다시피 이게 카메라 쪽을 뚫고 전체 디스플레이가 나오니까 약간 그 실제 양산폰이 아니라 렌더링 같은 느낌도 나죠. 네, 뭔가 그냥 유출된 렌더링, 원래 말도 안 되는 렌더링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렌더링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상하는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양산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플립 7은 이번에 커버 디스플레이를 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6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6랑 비교하면 오히려 6가 너무 구형폰 같아요. 야, 화면 큰 게 진짜 시원시원하긴 하네요. 6가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폰이 아니었는데 원래. 그니까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아니면 제가 테크충이라서 그럴까요? 그냥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플립4에서 5로 갈 때도 감성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5, 6로 오면서 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디스플레이가 더 커지니까 이만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커버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3.4인치였다면 이번엔 4.1인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자인에서 봤다시피 베젤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플립6 보면 이제 좌우 상단 베젤은 동일하지만 하단에는 카메라 모듈 때문에 이제 여기는 되게 크게 있었잖아요. 근데 7에서는 야, 내면의 베젤을 다 맞췄습니다. 와, 이런 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카메라 쪽도 되게 예쁘게 잘 뚫어놨어요. 와, 이거 좋은데? 왼쪽으로 하면 알림 모아보기 되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위젯. 야, 위젯도 귀엽다. 플립6 때도 큼지막하긴 하지만 야, 이게 플립7보다가 얘 보니까 답답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플립7은 플립스 윈도우도 60Hz에서 120Hz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얘는 만지자마자 체감돼요. 야,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야, 이게 110Hz지 120Hz. 최대 밝기도 1600니트에서 2600니트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하고요. 여기서 이것도 자세한 설정을 하려면 이거를 펼쳐서 하라고 해요. 위젯. 배터리 위젯도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요. 우리 이런 거 좋네요. 멀티 컨트롤. 저희가 에어컨 지음 시스템을 모두 스마트 싱스에 다 연결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출근할 때 플렉스 윈도우로 그냥 위젯에서 에어컨 그냥 바로 켜면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것도 더 볼까요? 커버 화면에 가면 이제 새로 추가하기로 하고 추천이나 갤러리, AI 생성도 되고 인포메이션 이런 것도 되네요. 인터랙티브도 되고 그래픽도 있고 그냥 색상도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동영상? 이것도 잘 꾸미면 되게 예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바로 갈 수 있는 버튼도 다른 버튼으로 바꿀 수 있고 배터리 아이콘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도 내가 원하는 컬러나 이런 색상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스타일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요. iOS 26에도 보면 배경화면 스타일에 따라서 시계 크기를 조절했잖아요. 얘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커버에 이번에 반사방지 처리가 되어 있나요? 반사방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반사방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화 유리는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라고 해요. 이것도 보니까 카메라 링이 2개 있잖아요. 요거를 활용해서 재밌는 배경화면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리고 야, 화면 커지니까 이게 장난 아닌데요? 미쳤다. 이렇게 하면 동영상 촬영이 되고 이거 봐요. 카메라 렌즈 전환할 때 효과가 떠요. 그죠? 오, 야, 나름 감성을 챙겼네. 인물 사진 할 때도 또 다른데? 자, 인물 사진 하면 뭐야 이거 뭐야? 배율. 이게 오른손잡이는 이게 조금 불편하네요. 여기 카메라가 오른손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잡으면 또 편하겠죠? 그래도 여기에 있네. 뭐야 이거? 탈리 램프가 여기 나와? 오, 괜찮은데? 배율 누르면 어떤 카메라가 지금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초광각, 광각, 타이머 해볼까요? 타이머. 뭐야? 야, 이거 카메라 앱은 잘 만들었다. 간단히 사진 몇 장 찍어봤거든요. 일단 이제 저조도에서 노이즈 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배로 찍었을 때도 보면 노이즈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만 5배로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이때도 노이즈가 줄긴 했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글자 부분 같은 걸 보면 좀 많이 뭉개는 느낌? 요거는 표현력이 플립6가 더 좋았습니다. 플렉스 윈도우에서 AOD도 되는지 볼까요? 잠금하면 AOD 들어가면 커버 디스플레이 AOD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닫으면 잠깐 시계는 나와요. 근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꺼져버립니다.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간 AOD가 플렉스 윈도우에 들어가면 감성이 더 진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플립 특성상 배터리가 좀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AOD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커버 디스플레이에 이제 실험실 기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이라는 실험실 기능이 있고요. 이게 전작에도 실험실에 있던 거긴 한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지정된 앱 몇 가지만 되고 나머지 더 사용하려면 굴락에서 멀티스타를 활용하라고 해요. 여기서 앱을 바로 할 수 있네. 대신 밑에 잘린다. 지도. 요거는 좀 별로예요. 또 커버 디스플레이도 변했지만 메인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6는 6.7인치, 7은 6.9인치로 0.2인치 더 커졌어요.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비율이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22대 9 비율, 이번엔 21대 9 비율로 가로로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것도 사용성에서 되게 좋아진 게 뭐냐면 기존 플립도 좋기는 하지만 세로로 너무 길어서 가로폭이 좁으니까 좀 아쉽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일반 스마트폰처럼 가로가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외부에 봤을 때도 가로로 더 길어졌고요. 또 이 가로로 길어지니까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도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세로보다 가로로 이제는 더 길어졌다 보니까 영상 컨텐츠를 볼 때도 더 좋아졌고요. 최대 밝기는 전작과 동일하게 2600니트로 동일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이 베젤턱 있잖아요. 베젤턱이 더 얇아진 것 같습니다. 6는 얘도 얇긴 하지만 조금은 더 7보다는 베젤턱이 조금 더 느껴져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 봐요. 여기 보면 6는 얘가 조금 평평한데 힌지 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7은 두께가 줄어서인지 여기가 좀 커요. 약간 뽕긋하게 되어 있더랄까요? 요게 또 특이하네요. 그럼 또 이번에 카메라가 달라졌냐 보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카메라는 전작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이전에 플립 5에서 6로 오면서 광각 카메라가 5천만 화소로 크게 바뀌었고 7도 6랑 동일한 카메라가 탑재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갤럭시 S25 시리즈랑 동일한 카메라를 탑재한 거죠. 울트라랑은 또 다르고요. 아마 카메라 품질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대신 프로세서가 이번에 바뀌었다 보니까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ISP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그게 바뀌다 보니까 카메라 전반적인 품질에서 색감이나 샤픈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좀 달라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피커랑 진동도 달라졌는지 볼까요? 진동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스피커도 달라졌을까요? 스피커? 들어보니 스피커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두께가 바뀌어서 그런지 플립 7이 약간 조금 먹먹한 소리랄까요? 자, 그리고 성능도 달라졌습니다. 이 성능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게 왜냐? 전작의 경우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 3 4 갤럭시가 탑재되었지만 이번 플립 7에서 다시 삼성의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팩에서 이야기가 없어요. 삼성에서 2025년에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모두 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넣어줬지만 플립만큼은 엑시노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래그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옛날에 LG에서도 그랬잖아요. 준 프리미엄 폰이라고 했었나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요. 램은 12기가, 저장 공간은 256, 512 두 가지 동일하게 탑재되었습니다. 이번에 엑시노스 성능이 궁금해서 성능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비교 대상은 플립 6, 7, 그리고 1월에 나온 플래그십 S25 기본형과 비교해봤거든요. 첫 번째 CPU 점수를 보는 긱벤치 6에서는 싱글 점수로 봤을 때 플립 6보다 약 1.6% 더 높았고 S25와 비교하면 약 23.5% 더 낮게 나왔습니다. 멀티 점수는 7이 6에 비해 약 7.6% 더 높게 나왔지만 S25와 비교하면 대략 한 21.1% 더 낮게 나왔습니다. S25는 사실 폼팩터가 달라서 정확한 비교가 아니긴 하거든요. 원래라면 동일한 프로세서가 들어가야 해서 동세대 퀄컴에 비해서는 엑시노스의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GPU 테스트인 3D 마크를 돌렸을 때도 6에 비해 최고 점수는 약 7.9% 더 낮게 나왔지만 최저 점수는 약 0.6% 감소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안정성은 3.9%포인트 더 낮게 나왔습니다. S25에 비해서는 최고는 약 22.7%, 최저도 대략 37.6% 더 낮게 나왔습니다. 안정성은 10.9%포인트 더 낮아서 전반적으로 플립 7이 성능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플립에 들어간 엑시노스 2500을 비교해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랑 비교하기엔 한 세대 이상의 차이가 나 보이고 전 세대인 8 젠 3 4 갤럭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랄까요. 하나 더 궁금해서 NPU 성능을 볼 수 있는 긱벤치 AI도 돌려봤습니다. 안드로이드 범용에서는 7이 6 대비 전반적으로 앞선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높았고 하지만 이것도 8 엘리트에 비하면 좀 낮은 수치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칩셋 전용 AI 가속기 요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엑시노스가 큰 폭으로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6에 비해서는 당연히 더 높게 나왔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왔고 하나 그 양자함만 조금 더 낮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게임 테스트도 돌려봤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10분 정도 측정했을 때는 6와 7 모두 평균 프레임 그리고 소비 전력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원신을 했을 때도 평균 프레임은 비슷했고 소비 전력이 7이 0.28W 정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할 때 또 느껴진 게 뭐냐면 게임할 때 손으로 느껴지는 발열체감이 7이 6보다 더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D마크 때는 7이 전면 온도, 후면 온도는 더 낮게 나왔고 평균 소비 전력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정도여서 사실상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4K 60프레임 영상 촬영을 했을 때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때도 플립 7이 전 후면 모두 다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촬영할 때 발열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엑시노스 성능이 굉장히 아쉽죠. 플립도 나름 플래그십인데 한 세대가 변하면 성능이 더 좋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년 전 제품과 성능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제 9월이면 새로운 퀄컴 브레서가 나오는데 요거까지 고려하면 성능이 매우 아쉬워서 사실상 껍데기만 바뀐 새 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엑시노스가 들어간 게 사실 플립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플립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고사양 작업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플립에 엑시노스가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엑시노스는 벤치값으로는 잘 나오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체감적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갤럭시 S24 때 느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벤치상으로는 그래도 나름 잘 나와줘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막 버벅이거나 느린 게 체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플립 7에 들어간 엑시노스 2500도 이제 처음 사용한 거다 보니까 요것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체감적인 부분이 어땠는지는 사용기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립에서도 덱스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고 해요. 원래 플립은 이제 덱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갖고 이제 덱스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 플립 7부터는 삼성 덱스도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 6는 4000mAh, 7은 4300mAh로 300mAh 배터리 용량이 더 증가했더라고요. 몇 가지 앱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소모량도 확인해봤습니다. 15분간 원심 플레이 했을 때는 남은 잔량은 94%로 모두 동일했고요. 4K 60프레임 30분간 촬영했을 때는 플립 7이 오히려 4%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를 했을 때도 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때는 대략 한 2시간 정도 플립 7이 더 오래 갔습니다. 이것도 보자면 배터리 용량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저부하 작업에서는 전성비가 엑시노스가 조금 더 좋아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대신 카메라 같은 고성능에서는 조금 더 빨리 다른 것 같긴 해요. 충전 테스트,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300mAh 늘어났다고 해서 충전 시간이 더 길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100% 충전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UWB 있는지 봅시다. 연결해서 기타 연결 설정. 울트라 와이드밴드 빠졌는데? 보니까 저희가 대형 기기는 없고 실제 국내판 모델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7에서 달라진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외로 플립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게 기대는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커버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풀로 나온 게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테크충이라서 디스플레이에 미쳐서 그런가? 어쩌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렇다 보니 접는 것과 펼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접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플립의 장점이라면 접어서 이제 전반적인 크기를 좀 줄여서 들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커버를 더 잘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 배달이나 택시를 불렀을 때 여기에 맞춘 디자인으로 틀어준다거나 야구 중계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것을 이런 플렉스 윈도우에 전용된 UI로 보여주면 이것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얘가 디스플레이만 단순히 커지고 이렇게 구멍을 잘 뚫어놨잖아요. 그 아이폰에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처럼 그러한 기믹이 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런 거는 카메라 앱 말고는 또 없는 것 같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지금 첫인상으로는 플립 7의 느낌이 굉장히 괜찮다, 하지만 아직까지 써봐야 알 수 있는 그 엑시노스의 느낌이 궁금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과연 이번 엑시노스 2500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괜찮을지 요것도 다음 사용기에서 알려드릴게요.